안녕하세요. 제가 또 영상을 키게 되었는데 일단은 지금 아기가 금방 막 잠들어가지고 소곤소곤 말해야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또 영상을 켰던 아기가 오늘따라 칭얼대는 바람에 좀 소곤소곤 말해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 올렸던 모유수유 영상에 생각보다 제 기준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저는 궁금한 점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댓글을 통해 오히려 좀 위로를 받게 돼서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말하는 걸 엄청 좋아하고 말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잘 그거 못 받... 좀 들어주기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괴롭힐 바에 이렇게 나랑 같은 이 유튜브 안에 있는 이 육아 동지들과 함께 이런 부분을 나누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카메라를 켜게 됐고, 이번에는 이제 임신하고 나서 새롭게 느껴졌던 증상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거든요. 본론으로 바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입덧이 가장 또 큰 고통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입덧이 초기에 한 달 정도 있다가 바로 지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입덧을 경험해 보니까 사람마다 체감은 다르겠지만 약간 엄청난 숙취로 일상이 아예 안 되는 수준의 그런 울렁거림과 어지러움과 이 헛구역질, 이걸로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좀 충격적이고 일상생활이 안 될 만큼 너무 힘들었던 게 입덧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음식을 먹으면 뭔가 그 냄새와 뭔가 그 음식물이 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울렁거림이 진짜 이거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또 그때그때 확실히 땡기는 건 있어. 그래서 그 땡기는 거를 꼭 찾아가서 먹어야 돼. 그래서 저는 초반에만 입덧이 있다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너무 남편을 배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때 내가 공주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면서 남편의 사랑을 또 다른 측면으로 좀 받고 누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덧 하시는 분들께 그 시기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있다가 지나가는 거니까 그 시기 통해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또 남편의 사랑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신선이었어요. 이것도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 좋은 게 주변에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진짜 다 모르는 것 투성이에서 내 몸에 이렇게 딱 나오면 충격을 받고 그대로 수용을 하고 뭔가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임신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가슴 아래부터 이렇게 배꼽 밑에까지 이렇게 까만 선이 생기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진짜 그게 짙어지는 사람도 있고 얕게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얕은 편이었어요. 근데 깨끗하고 투명했던 배에 무언가 줄이 그어진다는 느낌이, 그것도 약간의 좀 수치스러움과 좀 속상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이건 좀 여담인데 이제 남편도 임신선이라는 걸 처음 보잖아요. 어쨌든 임신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 해보고 남자들이 이런 출산에 대한 건 잘 모르니까요. 남편이 아기가 태어날 때 이제 임신선으로 칼집을 내서 아기를 꺼내냐고. 그러면서 참 무지했던 두 사람들이 좀 어쨌든 이런 임신의 과정을 통해서 많이 좀 출산을 준비하고 또 임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남편이 또 임신선을 그렇게 착각했던
썰이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털. 아니 이게 털이 그렇게 나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털이 전신에 나는 게 아니고요. 배꼽을 주위로 배에 털이 가득해져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걸 보고 저는 이게 몸에 털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로 몸을 적시면 이 털들이 그 결을 따라 누워 있어요. 털이 이제 숲을 이루거든요. 근데 그 털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이 배 안에 있는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 이 피부층에서 털이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출산을 해서 알지만 출산을 하면은 신기하게 자연스럽게 다 빠져요. 그때는 이제 털이 진짜 빠질지를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출산하고 내가 만약에 이제 비키니를 입었을 때 이 털이 여전하면 어떡하지?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털은 다 알아서 빠진다. 네, 그렇고요. 이제 네 번째로는 환도가 서는 것이었는데요. 환도라는 부위가 선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도가 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약간 되게 이상하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환도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엉덩이 가운데 아니면 엉덩이 어딘가예요. 엉덩이 쪽에 뭔가 뼈나 근육이 부러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예 디디질 못해요, 발을. 신기해요. 이게 표현이 좀 안 되는데 내 상체와 하체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를 만약에 엉덩이가 지지해준다고 가정을 하면 그 엉덩이가 사라진 느낌? 그래서 진짜 약간 그 휘청 이렇게 다리를 디디면 이게 균형을 못 잡고 너무 아파서 이게 못 디뎌요. 그래서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환도가 서는 날에는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누워만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괜찮아져요. 그러면 그때는 또 그냥 걷고 또 어떨 땐 환도가 서요. 근데 또 왼쪽 엉덩이 쪽만 환도가 서면 오른쪽으로 절뚝 하면서 그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환도가 계속 서는 분들은 그냥 아예 누워만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환도 서는 게 되게 심했어가지고 그냥 막달에는 계속 누워만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환도 서는 것도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튼살입니다. 튼살은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튼살은 살성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되게 마른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풍선만큼 나와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마르고 이 백가죽이 늘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임신 5주차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정석대로 계속 바른 거예요. 좋은 제품이란 제품은. 근데 한 30주차 넘어가면 배가 갑자기 많이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한 33주일 때까지도 튼살이 안 생기네? 내가 관리 잘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 밑에가 안 보일 줄은 제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배 아래를 이렇게 들어서 봤어요. 그랬는데 그 밑에 튼살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망했다 싶어가지고 튼살 크림 더 좋은 거는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했는데 진짜 떡칠해 했는데도 이 튼살이 생기는 살성은 크림이 막아줄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예방은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생겼어야 하는 게 어쩌면 덜 생긴 걸 수도 있는데 튼살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출산하고 배가 쏙 들어갔는데도 배가 가죽이 늘어났다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배는 납작하거든요. 제가 원래 마른 체형이기도 하고 모유수를 하니까 살이 빠져서. 근데 배가 납작한데 그 여기 살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탱탱한 납작함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주름이 지잖아요. 이런 주름이 남아있어요. 이런 주름에 여기는 막 이렇게 튼살이. 그래서 수영복은 전신 수영복으로밖에 못 입는다는 점이 솔직히 말하면 다른 거는 회복이 많이 됐는데 이 튼살에 대한 거는 이제 사실 제가 가끔 이제 목욕할 때마다 맨날 몸을 보잖아요. 근데 가장 속상한 점은 그건 것 같아요. 튼살. 그리고
뭔가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가잖아요. 배를 딱 보면 아, 임신을 했던 배구나. 근데 이게 딱 보여서 그게 좀 많이 좀 속상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친구들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놀러 가고 막 비키니 입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보면 아, 나 그냥 젊을 때 좀 더 예쁜 수영복 입고 사진도 많이 찍고 할 걸. 제가 또 유교걸이라 아, 괜한 또 보수적인 마음에 막 비키니를 너무 덜 입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튼살에 대한 거는 레이저 받아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냥 아기를 낳은 영광의 상처다라고 좋게 생각하고 그냥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불면증이었어요. 이 불면증은 많은 분들이 많이 앓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계속 잠이 와요. 임신을 하면 몸이 되게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무거워서 지치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낮에는 그렇게 잠이 잘 오는데 밤이 되면 무슨 호르몬이 도나 봐요. 그래서 진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가끔은 막 코 골고 자는 남편 보면은 진짜 야속하거든요. 너만 잠 잘 자냐? 나도 자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가끔은 좀 속상한 마음에 일부러 뒤척이는 척하면서 남편 깨우고 막 그러고. 그래서 이 불면증 이것도 아, 진짜 솔직히 말하면 임신했을 때가 최고로 많이 잘 수 있는 시기인데 그때로 돌아가도 아무리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거니까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불면증 가지고도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잠이 어떻게 해도 안 오니까 그냥 거의 새벽 3시, 4시까지 못 자다가 그냥 거의 한 6시? 아침 6시 돼서야 막 잠들고 그러니까 막 낮 12시까지 자다가 깨고 뭐 이런 거의 약간 아침 저녁이 바뀌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새벽 6시에 자니까 12시에 깨서 밤에 잠이 안 온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7번째,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의 극강의 고통이었던 치질이었어요. 아니, 제가 살면서 치질을 처음 경험해 보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임신하면서 감사했던 거는 변비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치질이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이제 막달이 되니까 배가 엄청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아래를 누르면서 하중이 생긴 거예요. 배꼽도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배꼽도 튀어나오고 이제 아래도 튀어나오고 이 생지옥을 맛볼 수 있구나. 약간 진짜 뭔가가 불타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임신을 하니까 약을 먹기도 어렵고 그냥 아기를 낳는 게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래서 그게 다행히 저는 진짜 찐막달에 생겨서 너무 다행이었긴 하지만 이 치질의 고통, 평상시에 임신을 하지 않아도 치질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진짜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하면서 티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치질에 대해서 더 고통스러웠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임산부였으니까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청년 그리고 이제 뭐 여전도회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출산을 안 했기 때문에 청년에 소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치질로 극심한 고통을 알았던 딱 그 주에 청년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는 막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치질방석에 앉지 않으면 진짜 안 되는 고통이었거든요. 너무 예쁘고 멋있는 이 청년들 사이에서 내가 치질방석을 들고 여기 앉아있는 상상을 하는데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멘탈 승리했던 게 그래, 내가 허리가 안 좋은 척을 해야겠다. 허리가 안 좋아서 이 방석이, 이거 치질 방석이 아니고 이거는 뭔가 허리를 위한 방석이다라는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치질 방석을 큰 이제 예쁜 쇼핑백에 숨겨가지고 가서 이제 앉을 때만 샥 꺼내서 앉고 또 일어날 때 쇼핑백 샥 넣어서 이제 짐 챙겨온 척 하면서 좀 그렇게 좀 청년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 사람마다 체감은 다르겠지만 제가 임신했을 때
어, 이게 이렇다면 나는 임신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내 인생에 둘째는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그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근데 약도 없고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부분이라 그냥 제발 만삭 때까지 이제 이 병이 이제 나에게 생기지 않도록 간절히 그냥 기도하고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이었다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또 놀랐던 사실은 이제 유즙이었어요. 유즙. 이제 가슴에 즙 같은 게 나와요. 이제 이게 젖이 만들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가슴에 무언가 돌아요. 근데 막달쯤에 이제 그곳에서 뭔가가 나오거든요. 물 같은 게. 근데 보통은 사람마다 다른데 안 나오는 편이 많다고 해요. 근데 이게 호르몬이 돌고 출산을 몸이 준비하다 보니까 가슴에 유즙이 막 도는 건데 보통 유즙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전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출산 2달 전부터 거의 매일 자고 일어나면 여기서 이렇게 눈물 자국이 딱 옷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옷을 갈아입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 자고 일어날 때만 딱 유즙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 유즙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젖이 막 미리미리 돌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좀 전량이 많지 않았나. 그때 제가 이제 전량이 많다는 걸 몸이 미리 예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즙까지.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임신하면서 좀 몰랐던 부분 그리고 너무 예기치 않아서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을 또 소통하면 혹시나 임신 전에 어쨌든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미리 남편이랑 소통해서 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하고 또 내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배려를 해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임신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임신했을 때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정성스럽게 댓글 달아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댓글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